양효정 순천시 평생교육과장의 지자체 평생교육 정책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순천대학교하고 저희 순천시가 공동으로 이 평생교육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요. 굉장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포럼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목을 보시다시피 다시 지역 평생교육을 생각해보다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다시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평생교육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일상을 전반적으로 지금 일상이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역 평생교육을 한번 잘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제가 팔이 짧아서 이게 네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 지역 평생교육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김만희 실장님께서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을 통해서 밝혔듯이 개인의 학습을 넘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래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 평생교육의 목표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틀 전에 저희 순천시에서 앞서 김만희 실장님께서 문해교육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순천시의 할머니 45분이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15분은 중등과정, 30분이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를 하셔서 중등과정은 작년 2월에 졸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못하고 있다가 엊그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한 분 한 분이 울컥할 정도로 그 감동적인 행사였거든요. 이처럼 보시면 이분들이 한글을 모르시다가 문해교육을 통해서 글자를 아시게 되고 초등과 중등 과정을 이수를 하셨는데 이 과정만 보면 굉장히 평생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줬다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평생교육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행복을 주는지 그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바로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국가 평생교육 통계를 보시면 성인 10명 중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학습의 기회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시민 행복 실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분명하죠. 저희 순천시의 경우에도 바로 이 순천대학교 건너편에 지금의 문화관광센터에 평생학습관이 개설이 되면서 독자적인 거점 시설을 갖추고 그쪽에서 170여 개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학습에 분명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평생교육 정책이 지역 평생교육이 겪고 있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인문교양과 문화예술, 취미 교양 강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목표를 점검해 봤을 때 개인을 넘어서서 지역사회가 변화 발전해 나가는 거기까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시민이 모여서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의 변화 발전에 참여하는 정도는 굉장히 아직까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 교양 강좌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현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 21세기형
꽃꽂이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순천시에 보시면 평생교육과를 제외하고 현재 42개 부서에서 141개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170개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처럼 지자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교육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이런 데 또 오히려 한계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 강좌가 사람 간에 오늘 또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강좌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온라인 강좌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관계 또 상호작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문제들의 대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강좌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에 취약한 아까 그 고령층들 또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아직도 성장의 열쇠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수직적 차원은 물론이고 학교나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수평적 차원에서도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을 주제로 해서 아동 정책, 청소년 정책, 성인 정책 지금 부서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면 다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부서와 기관, 제도를 초월해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의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대학과 협력하는 사업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2번째로는 지역의 촘촘한 이런 교육 관계망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지역다운 교육이 도시의 강점이 되고 그게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로컬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더욱더 마을 속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을 텍트가 지금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를 좀 더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현재 시가 직영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들을 이런 대학이라든지 지역사회 평생학습 기관 또 지역의 시민사회 각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교육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자체는 뭘 할 거냐? 지자체는 직접 교육을 운영하기보다는 각 교육기관들과 학습자들을 잘 연결하는 교육 링커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강조를 드립니다. 교육의 대통합, 마을 텍트, 지역의 교육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이 3가지를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 순천이 마을과 학교의 연결자로서 평생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생교육이 동력이 돼서 순천에 특화된 학교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를 육성하는 그래서 지역의 경제와 문화 결국은 도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체계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영역에서는 순천 남초등학교 아시죠? 남초등학교 비어있는 남관 건물을 재생을 통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협력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남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또 과거에 그
가게가 번성했던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었는데 빈 건물이었죠. 이 빈 건물을 시가 매입을 했고 거기를 창업거리로 조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재미난 제과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저희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교육지원청 또 저희 순천시가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한 순천은 동천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생태적 자원이 있죠. 이 동천을 소재로 해서 마을 교사와 학교 교사가 협력해서 지역 교육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지역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교과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을 교육과 학교 교육이 평생 교육을 통해서 영역이 전문화되면서 평생 교육이 성인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전 생애에 거쳐서 도시 전체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협력의 동력으로서 평생 교육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 순천시의 정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3E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교육, 에듀케이션과 생태, 경제, 이코노미와 에콜로지가 교육이 분모가 돼서 다양한 지역의 정책들을 연계하고 협력하고 교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천시는 저희 평생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혁신과, 도시재생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등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부서는. 그러면 평생교육과는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교육부와 하고 있고요. 자치혁신과는 주민자치를 행정안전부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통합돌봄 사업, 농업정책과에서는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농산어촌 유학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와 연관된 중앙부처들이 다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컨설팅하고 성장을 촉진을 하고 있고 이와 연관된 저희 평생교육과하고 연관된 지역의 중간지원 조직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센터가 있고요.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실행 체계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교육지원청, 교육청과 같은 교육기관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고요. 이렇게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3개 대학이 같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와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마을 단위의 정담회를 통해서 교육이 분모가 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교육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또 마을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또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강조드린 3가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순천시 송광면에 사시는 윤순심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에 대한 어떤 촌철살인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천년의 질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그 전라도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지가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말해. 아가 공부 많이 한 것들이 다 도둑놈 되더라.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인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고 말해. 착실하게 살고 넘 속이지 말고 나 뼈 빠지게 벌어먹어라. 너무 것 돌라 묵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든 것 지키면서 살아라. 사람은 속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법이니 내 마음을 지켜야지 돈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전라도 할머니 같으세요? 요즘 세월이 수상하시죠? 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시절에 이 할머니의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효정 순천시 평생교육과장님의 평생교육 정책 발표였습니다.
다시 지역 평생 교육을 생각해 보자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고요. 우리 교육의 대통합 마을 텍트 지역 협력 거버넌스를 우리 평생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중요한 세 가지로 꼽으면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